우리가 전혀 예상도 하지 못한 곳에서 초대박이 났습니다. 한국에 무려 3천조 원을 즉시 입금한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3천조 원이면 한국의 1년 GDP보다 많은 엄청난 규모인데, 이 때문에 GDP 절대금액 순위 12위였던 한국이 러시아, 브라질, 캐나다,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인도, 독일, 일본을 제치고 한방에 GDP 세계 3위로 등극할 수 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외신들은 한국이 큰일 냈다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어디서 얼마나 대박이 났길래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난 것인지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이든이 한국에 했던 뒤통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제대로 너무나 큰 뒤통수를 한방 제대로 날렸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받은 미국이 투자를 확정하자마자 한국 기업들에 부여했던 중국 반도체 공장 투자 추가 유예 기간을 없애버린다는 이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 투자 규제에 추가로 유예 기간을 부여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미국 주요 상원의원을 중심으로 힘을 얻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정치적 여론을 고려해 중국 반도체 산업 규제 강도를 높이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사업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마코 루비오 플로리다주 상원의원은 현지 시각 29일 공식 보도 자료를 내고 한국과 대만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 투자 규제 유예는 위험한 선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TSMC의 중국 반도체 시설 투자 제한을 완화할 가능성이 거론된 데 따른 것입니다. 현재 이들 반도체 기업은 중국 내 생산 설비에 첨단 반도체 장비를 들여놓을 수 없도록 하는 미국 정부의 조치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상태입니다. 올해 10월 말 만료되는 유예기간을 앞두고 미국 정부가 한국과 대만 반도체 기업에 1년 또는 그 이상의 유예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마코 루비오 및 조시 홀리 상원의원은 이러한 방안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의견을 내며 미국 상무부와 지나 러먼도 상무장관을 대상으로 하는 성명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대만 반도체 기업을 위한 유예 조치는 미국 정부의 규제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불공정하고 중장기적으로 미국에도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상원의원들은 한국과 대만에만 특혜를 준다면 일본과 네덜란드 정부가 모두 미국의 요구에 따라 대중국 규제에 동참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이들의 뒤통수를 때리는 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의 주장은 터무니없습니다. 한국과 대만에만 특별 혜택을 주고 일본과 네덜란드는 홀대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미국 내 이 국가들이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너무나 이해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20년 동안 미국에 최소 250조 원을 투자하여 이 초대규모 R&D 센터와 공장을 짓습니다. SK하이닉스도 가까운 미래에 미국의 최첨단 패키지 공장을 비롯해 최소 수십조 원을 투자합니다. 이외에 한국 2차 전지 회사들의 투자 규모까지 합산하면 1천조 원을 가볍게 넘어섭니다. 이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미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여 이 가장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투자가 완성되면 협력업체들을 모두 포함하여 최소 200만 명의 미국인들이 한국의 투자 덕분에 양질의 일자리를 얻게 될 것이라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만의 TSMC도 애리조나에 위치한 반도체 공장에만 53조 원을 투자하고 향후 20년 동안 삼성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반면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말한 일본과 네덜란드는 한국과 대만에 비교하면 눈에 보이지도 않을 수준의 규모만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대만에 특혜를 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도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을 중심으로 한 이들은 미래 기술을 지배하겠다는 중국 공산당의 야욕을 꺾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미국 정부는 첨단 기술 공급망을 차단하는 데 더욱 적극적이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첨단 반도체 장비를 보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마코 루비오는 한때 차기 미국 대선 후보에 거론됐을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입니다. 2011년부터 상원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하원의회 의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애플 아이폰에 중국 YMTC의 낸드 플래시 탑재 가능성이 거론될 때도 가장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내놓으며 중국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의 위험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정부의 규제와 관련해 중국의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TSMC의 화살이 돌아가게 된 셈입니다. 상원의원들은 러몬도 상무장관이 한국과 대만 반도체 기업 투자 규제 유예 조치 연장을 막아야 한다고 요구하며 이들 기업이 중국에서 자유롭게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그동안 한국에 주었던 특혜들을 모두 뺏어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어이가 없죠. 자, 그런데 미국보다 더한 뒤통수를 친 나라도 있습니다. 이 지난 수년 동안 한국에 지불해야 했던 분담금 8천억 원을 전혀 내지 않고 있다가 최근 폴란드가 우리가 8천억 원 전액 현금으로 지금 당장 지불할 테니 KF-21 2차 개발부터는 인니가 아닌 폴란드를 선택해달라 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인니는 한국에 분담금을 낼 테니 폴란드와 계약을 체결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8천억 원은커녕 10원조차 보내지 않은 인니. 그런데 이번에는 인니 바로 옆에 위치한 말레이시아가 인니가 한국에 내지 않은 8천억 원 분담금은 물론 한국산 무기를 동남아에서 가장 많이 사고 즉시 현금으로 입금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말레이시아가 한국과 초장기 계약으로 총 금액이 3천조 원에 달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인니 정부는 한국의 KF-21 분담금을 지금 즉시 지급하겠다라고 알렸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프라보우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며 납부 계획을 놓고 한국 정부와 협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6년 KF-21 개발비의 20%인 1조 7천억 원을 2026년까지 부담하기로 했지만 아직 2,800억 원만 납부해 당초 계획보다 8천억 원 정도가 연체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미 늦었습니다. 이 말레이시아가 한국산 무기 초대규모 구매 계약을 선포하면서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KF-21 공동 개발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져 버렸습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23일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초음속 경공격기 FA-50 18대 수출에 대한 최종 계약을 했습니다. 수출 계약 규모는 9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2천억 원 규모로 동남아에서 단일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말레이시아는 FA-50과 동일한 기종으로 2차 18대 추가 도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대 36대까지 수출이 성사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이렇게 이번에 미국 무기 대신 한국산 무기를 선택하면서 다른 동남아 국가들뿐만 아니라 유럽에서조차 이번 말레이시아의 결정을 참고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국산 무기의 위상은 천장을 뚫고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말레이시아가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을 것이라 예고한 중거리 방공망 사업. 현재 한국, 미국, 유럽 이렇게 치열한 3파전이 진행 중인데요.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나삼스가 당연히 수주전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말레이시아 현지 언론들은 최근 미국의 나삼스가 아닌 한국의 천궁을 집중 조명하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미국의 나삼스나 유럽의 캄2R은 전혀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아랍에미리트가 천궁2를 도입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천궁 도입을 위한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한국산 무기가 미국산 무기를 압도했기에 이 국가들도 한국산을 선택했다며 말레이시아도 당연히 한국산 무기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천궁을 도입할 경우 이미 도입이 확정된 FA-50, 이 도입이 거론되는 KF-21과 함께 말레이시아 영공 방어를 책임지는 핵심 자산이 됩니다. 말레이시아 영공이 한국산으로 도배가 되는 순간이죠. 말레이시아가 한국산 무기 체계로 공군력을 성공적으로 운영한다면 이를 계기로 동남아시아 다른 나라들의 한국산 무기 체계에 대한 관심도 커질 것이고 이 기존의 미국, 일본산 무기에 의존하던 필리핀과 태국 등도 한국산 무기로 교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말레이시아는 여기에다가 한국과 가장 강력한 동맹관계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싶다고 전해왔는데요. 말레이시아의 예상 못한 파격 발표에 다급해진 인니는 이제는 절대 말을 바꾸지 않겠다며 한국의 분담금을 즉시 입금하겠다고 전해왔고 심지어 조코 위도도 인니 대통령은 한국의 성공을 본받아야 한다며
한국을 찬양하는 발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16일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조코위 대통령은 전날 열린 2025-2045 국가 장기개발계획 발표 행사에서 한국은 1987년 1인당 국내 총생산 GDP가 3,500달러, 약 446만원 정도에 불과했지만 불과 8년 만에 1만 2천 달러, 약 1,527만원 이상으로 급증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한국이 이런 발전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인적 자원과 기술을 가졌기 때문이라며 우리도 인적 자원과 기술, 생산성, 질에 초점을 맞춰 이런 도약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인도네시아 은행을 한국의 국민은행에 넘기는 이 초유의 파격적인 결단까지 내렸습니다. 원래 다른 나라의 은행을 넘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인데요. 얼마나 급했으면 이렇게까지 인니가 한국의 태도를 180도 돌변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